안녕하십니까. 유튜브와 네이버 TV 가족 여러분들, 황금빛 세상의 가시아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부동산 사기 예방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최근 각종 뉴스 매체에서 부동산 사기에 대한 내용을 접할 때마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새내기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 사기를 당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부동산 사기 예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프레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1번 방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제일 처음 해야 되는데요. 계약 전에 매도인과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가끔 못된 사람들이 주인 신분증을 위조해서 월세를 계약하거나 본인이 집주인을 행사하면서 집을 매매해서 거래를 해서 거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계약하기 전에는 매도인과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은요, 민원 24시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위 링크를 클릭해서 민원 24시로 가면 확인 서비스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클릭하시면 아래 내용에 주민등록증 앞면 내용을 기록하시고 확인하시면 진짜일 때는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입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여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 홈페이지로 가서 오른쪽 전체 메뉴에서 운전면허 발급, 그리고 운전면허 정보 조회, 그리고 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에서 하시면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계약 상대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뢰가 되니 사전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신분증 사진을 받아 확인한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828입니다.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 음성 확인 서비스인데요. 전화로 국번 없이 1382로 연결한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123456, 123456-7이고 발급일자가 2019년 5월 8일이면 123456, 123456-7, 2019-0508로 차례로 입력하시면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 진위 확인을 위한 팁인데요. 신분증 위조를 대비해서 계약 몇 시간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해서 매도자가 최근에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이나 공과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영수증을 미리 위조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가끔 대리인을 내세워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임대인과 전화를 통화하거나 화성통화로 계약 이사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대리인에게 이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계약 전에 필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피해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와 그리고 정부 24시가 있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떼면은요, 등기 소유자와 임대인이 통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확인 절차는 처음 계약할 당시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 확인은 잔금 치를 때 총 2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에는 가압류, 가등기, 압류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울구에는 소유권의 권리로서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시에서 건축물 대장으로 검색해서 열람하면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에는 불법 건축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건축면적, 준공연도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불법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래 계약 기간을 너무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매매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날짜를 정해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계약금 지불한 후 보통 2 내지 3개월 전후로 계약을 하는데요. 사기꾼들은 대부분 잔금 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저렴하게 가격을 처분할 거라며 가격을 조정해 줄 테니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면 매수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놓칠까봐 잔금을 빨리 치르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하지만 시세보다 좋은 조건이라면 덥석 계약을 하고 잔금을 빠르게 진행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리대로 2, 3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 정보지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용으로 생활정보지에 매각 광고를 직접 내놓을 경우에는 컨설팅 업체를 하면서 접근해서 매매 가격을 더 많이 받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서류 비용과 시세 감정서 등을 첨부해야 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입금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흔한 사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는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중개사가 나도 1억 원까지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공제나 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 확인을 하고 일을 맡겨야 합니다. 부동산에 문외한 사람일수록 수수료 등을 아끼려고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 부동산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중요한 재산권인 부동산 거래할 때는 허가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돈 거래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서 거래를 하고요.
휴일의 계약은 가급적으로 피해서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계약 시 현재 설정된 건저당은 잔금 시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를 하고 잔금 지급 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영수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집주인만 믿고 나중에 상환되지 않으면 세입자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관공서, 은행 등 모든 공적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건저당 금액이 확인이 정확히 안되고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으니 휴일의 계약은 피해서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급매나 급전세, 물건 등은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팔거나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매도자나 임대인에게 계약적으로 반드시 물어보거나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급매나 급전세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차후 경매가 진행될 주택을 급전세해서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놓는 나쁜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나왔다면 좋다고 빨리 잡을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이심해보고 살펴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도인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임대인을 꼭 확인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가끔 대리인이나 관리자라고 하면서 모든 계약금과 잔금을 대리인 명의로 입금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요. 입금하시면 이에만이 꼭 임대인 명의로 확인해서 임대인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준비 서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매도인 건을 보겠는데요. 매도인의 준비 서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신분 확인 절차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인감도장인데요. 매도인은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한 통이 필요한데요.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데요. 행정관청에 신고된 인감으로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용도란에는 매도용 인감을 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한 통도 필요한데요. 매도인은 주소 이력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도 3개월 내에 발급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기권리증인데요. 마지막으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는 재발급되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분실될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일정한 비율을 지불하고 확인 서면을 받아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준비서류를 보시겠는데요. 우선 신분증인데요.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되고요. 도장은 매수인은 매도인과 달리 일반 도장을 준비해도 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등본인데요. 매수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계약 이후에 주소 변동이 있다면 초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매수한다면 공동명의인이 각각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준비서류가 매수인보다 많습니다. 혹시 대리인과 계약되는 경우에는 이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대리인의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보통 일반인이 살면서 10번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필요한 공적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중요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매년 5월에 내고 있는 세금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1가지에 대하여 포스팅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포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절세를 못 받더라도 내년에 절세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알차고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왼쪽이 황금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